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피는 춘삼일이 왔네요. 그죠? 네. 꽃피는 춘삼으로 오면 공부 그때부터 할 거야 하신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이제 핑계 대면 5월달까지 물리고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바로. 그죠? 그 시간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 또 너무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원래 시험이 우리 긴팔 입고 시작해서 반팔 입었다 긴팔 입으면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그죠? 이 옷 다시 꺼내 입으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는 것도 좋지만 3월달이니까 좀 빡시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가서 후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내셔서 공부 좀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뒤에 가서 쫓겨가지고 잘 안 됩니다. 같은 시간인데 뒤에 가면 막 같은 시간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계속 사람이 초조해지니까 실력이 안 되면. 그죠? 지금 좀 열심히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문제 간단하게 풀고 가겠습니다. 이거 있죠? 이게 양도세 대상이죠. 자, 요거는 지금 이축권이라는 겁니다. 이축권.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뭘까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함께란 말이 제일 중요해요. 함께. 같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축권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데 쟤랑 같이 팔았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저게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만약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축권만 따로 별도로 평가 신고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얘기가 나오면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항상 푸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니까 맞는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2번은 이게 이제 양도세 얘기인데 대상이죠.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양도세는 원래 우리 세법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사실과 실질과세 원칙이라 했죠. 실질이란 말은 등기나 허가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양도세도 기본적으로 뭐랑 관계없는 거야? 등기 등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다? 이거죠. 임차권. 그리고 이 양도세 대상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축권, 임차권, 영업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세 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키포인트는 여기는 뭐예요? 임차권은 등기랑 관계 없는데 얘는 채권이라 얘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임차권 빼고는 등기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하나여 과세하고 여기서 벌써 틀린 거예요. 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누구만 등기, 얘만 등기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푸셔야 됩니다. X죠?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막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어디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그걸 자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는 X 맞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왜 맞고 틀린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같은 실수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풀 당시에는 이 문제 풀고 나면 다시는 걔가 안 나올 것처럼 한번 풀고 나면 무시해버려요. 없는 걸로 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걔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걸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도 여전히 일관성 있게 맞아 틀려주는 거죠. 그죠? 욱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해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왜 맞고 틀린지를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에 치중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질에 그죠? 확실하게 정의하는 게 좋죠. 자, 3번은 마찬가지죠. 얘도 뭐예요? 영어권이잖아요. 이 세 개가 거의 키포인트라니까. 영어권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분리하여 그러잖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X 그죠? 아니. 대상이다? 그죠? 틀렸죠? 아니다. 왜? 분리하여 그럼 아니라 했잖아. 함께 얘도 함께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양도는 원래 뭐랑 관계없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 말한다. 맞죠? 양도세 제일 중요한 단어는 유상 이전입니다. 그죠? 대가를 받고 넘기면 양도, 무상이면 양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유상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 간 나왔습니다. 자 배우자 간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징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배우자 하면 벌써 얘는 징여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징여 끝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세법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면 징여. 근데 의미는 추정의 뜻을 그쵸 추정의 의미가 추정이 뭐예요? 입증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나 부부지간도 정상적인 관계,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본다는 얘기, 일반적인 거래로. 그죠? 뭐라고 됐어요?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당해 채무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거로 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단은 틀렸습니다. 왜? 배우자가 아니니까 뭘 하든 뭐라고 해야 돼?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그래 맞는 거지. 이거 만약에 배우자간이 아니에요. 그럼 부담부정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채무 인수 부분은 뭘로 본다?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봐? 증여로 본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간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요? 증여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이제 여기까지 유상 이전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내면 양도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있다. 그러면 양도세는 누가 낸다?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되고 수증자에게 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부담부증인데 수증자와 증여자 중 누가 양도세 내고 누가 증여세를 내냐 이걸 기억하시면 헷갈리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누구예요? 수증자가 누구예요? 받은 사람이죠. 증여자는 증여해준 사람이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증여를 해줬어. 그러면 부모님은 증여자고 여러분은 뭐야? 수증자죠.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받은 사람. 무조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면 증여해 주신 부모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세금에 대한 납세무가 없습니다. 다 누가 내야 돼? 받은 내가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취득세도 내가 내고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증여세는 누가 내요? 수증자가 내요. 그러니까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양도세하고 증여세를 나눠낸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세는 누가 내겠어요? 수증자가 내겠죠.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겠어요? 증여자가 내요. 준 사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뒤에 가면 요런 변형에서 막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좀 있어요. 뭐 이거 X인데 장답 찾았네. X죠? X.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X.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배우자가 아니니까 뭘로 본다? 전체를 증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은 재산분할이죠. 자, 우리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양도인데 뭐는 양도 아니다?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라겠죠? 뭐 재산분할은 원래 있던 걸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양도담보 이런 뭐가 중요해요? 양도를 했는데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의도 자체가 뭐라는 겨?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채무를 담보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돈 갚고 빚 갚고 도로 찾아오겠다는 뜻이지 너한테 완전히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겠죠. 그 양도가 아닌데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대불변제로 본다 했잖아요. 여기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그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도변제 시기는 매매대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를 양도일로 본다? 이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계약서랑 아무 관계없다 했죠. 무조건 뭘로 가? 실제잔금 지급, 대금청산일 그래요. 대금청산이란 말은 대금을 청산 다 준 날, 실제 준 날이죠. 그러니까 걔는 계약서가 아니라 뭘로 간다? 실제잔금 지급일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증여를 취득한 자산은 언제?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거는 공부 좀 하시면 했는데 약간 2% 부족하면 이걸 맞았다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게 취득세는 계약일이 취득일이에요. 증여는. 근데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지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취득세는 계약일이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날이에요. 증여 받은 날.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죠? 여러분 헷갈린다는 뜻이 뭐예요? 헷갈린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가 아니라 헷갈린다는 얘기는 공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 나는 전혀 헷갈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아예 아는 게 없으면 안 헷갈려요. 왜? 헷갈리는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아니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안 헷갈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비교 대상이 없으면 안 헷갈려. 그러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이제 공부하는 게 많아지니까 들어오는 게 많아. 근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엉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뭐요? 더 공부를 하면 정리가 돼서 안 헷갈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본인이 자는 거 지금 상태가 본인 상태가
나는 아무 생각 없는, 헷갈리는지 아니면 그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뭐 저기 그걸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할 때마다 언젠가부터 입에서 나 진짜 헷갈려 죽겠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짜증내면 안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야, 이제 내가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아는 게 많아지니까 내가 점점점 비교대생이 많아지는 거야. 머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게 많네. 이래야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 이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헷갈린다는 얘기는 이것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엉킨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안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가. 이건 뭐 이렇게 이게 헷갈리면 이게요. 얘가 취득세 여기 세 글자고 얘는 양도세 길잖아요. 그럼 짧은 건 짧은 거, 긴 건 긴 거 줄긋기 하는 거예요. 보통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그죠? 취득세가 짧잖아. 그럼 계약일이 짧죠. 둘이 찍고 쫙 긋고 양도세 기니까 증여받은 날에서 둘이 간다. 그때 막 취득세, 양도세 똑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얘는 양도 소득세가 본명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거래가 확인했을 때 우리 그 실거래가 확인한 다음에 추계조사 결정한다 했죠? 그 추계조사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그리고 환산취득가액은 이름이 환산취득가액이니까 취득가액만 환산하고 양도가액은 환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이 없대요. 그러면 매환감기를 순서로 정한다. X, 그죠?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입니다. 매감환기. 이게 자꾸 읽으면 안 돼요. 자꾸 읽으면 헷갈려요. 한 방에 해야 돼. 자꾸 읽으면 매환감기, 매감환기, 환기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매감환기인지 매환감기인지, 그죠? 자꾸 읽다 보면 본인도 엉켜. 매환감기든가? 매감환기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감, 환기, 감기 이렇게 되죠. 환기와 감기잖아요. 그죠? 환기, 감기. 얘는 감기고 얘는 환기요. 뭐가 좋아? 감기가 좋아요? 감기가 좀 꼽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환기를 자꾸 시켜. 머리를 환기를 시켜야 돼. 환기. 그죠? 환기가 맞는 거야. 그럼 매감, 환기가 맞는 거야. 그죠? 이거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실제 보면 막 갑자기 자꾸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죠? 이건 이제요. 필요경비 포함 여부할 때 우리 뭐라 했어요? 필요경비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정리하시라 했어요? 자기가 잘못해 추가로 발생한 거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이거 지연이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지연이자. 네가 잘못한 거지 포함하지 않는다. 맞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매각 차손. 채권 매각조 인정이 되는데 이건 뭐가 중요하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렇죠.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한다. 딱 틀렸죠. 얘는 어디다 팔았을 때만,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만 전액 경비로 인정되고, 금융기관이 아닐 때는 그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금액 한도만큼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실처음에 이렇게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이렇게 넣은 적이 있죠. 땡 틀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하나씩 이렇게 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쌓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꾸준히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했죠? 이걸 왜 저 여기 이렇게 놨네요. 신고납부 인정했죠? 교재는 377페이지 보시면 돼요. 377페이지. 그죠? 이거 3월달에 이건 할 건데 여기 좀 안 넘어가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양도세 예정신고, 신고납부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양도세는요, 납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납부가 있고, 그러니까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자, 예정신고는 세금을 말 그대로 미리 내는 거죠. 377페이지, 교재 377페이지. 노트는 거기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먼저. 토지건물, 토건부기. 자, 얘네 넷은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그럼 만약에 과거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인데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얘는 무조건 틀리다. 얘는 답이 안 된다겠죠? 왜 그런다 했어요? 요게 이 개월이란 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거 정리 잘 하셨네 했죠? 얘가 이것도 했었죠? 3월 1일부터 30일 후와 1개월 후로는 다르다.
그죠? 3월 1일이라고 치고 오늘이 30일 후 그러면 언제예요? 30일 후 그럼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31일. 30일이니까 3월달이 큰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개월 후는 4월 1일이에요. 이게 틀리죠? 그러면 오늘부터 2개월, 3월 1일부터 2개월 후 그러면 5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이렇게 가는 거 계속. 그죠? 그냥 날짜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월은 무슨 뜻이라겠어요? 그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면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시작을 말일부터 했죠? 그리고 2개월이니까 모든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만 말일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말일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말일부터 그 다음 몇 개월? 개월이니까 오늘 팔면 이달 말부터 다다음 달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6월 15일은 이유 불문하고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15일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만약 얘가 6월 30일 그랬으면 따져봐야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법 중개실무 파트에서 배우시죠? 허가구역 뜻이 뭐예요? 토지 거래할 때 뭘 먼저 받으란 얘기야?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만약에 허가를 안 받으면 뭐야?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법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법이 규정돼 있으면 실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거래를 못 합니다. 왜? 거래되는 게 드물죠. 우리가 이 땅을 사러 갔더니 지금 허가구역이라고 일주일 있다가 허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토지 주인이 허가를 넣었다가 일주일 있다 허가 났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해서 일주일 전에 보신 땅 허가 났으니까 계약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누구시냐고 그러네. 기억도 안 나죠. 왜? 일주일이면 제 마음이 만 번은 바뀌었겠죠. 그럼 부동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정을 하고 막상 하려면 막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또 옆에서 막 얘기를 하죠. 막 너 이거 한 번에 훅 간다. 인생 끝나는 거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굳게 결심했다고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 심리가 그래요. 근데 혈압 해보시면 진짜 막 변수가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지금 계약할게요. 그런 얘기는 믿으면 안 됩니다. 도장 찍다가 인주 찍고 내려가다가 맘 변한다 했잖아. 도장 찍고 이제 계약서 찍고 내려가 찍으면 되는 딱 하다가 이 도장이 아니네 이런다니까. 이 도장이 아니네.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할 말 없어. 이 도장이 아니네. 지금 계약할게요. 내가 지금 은행 가서 계약금 붙일게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해놓고 깨지는 것도 많고 그죠. 그럼 하물며 이거를 일주일 있다가 허가 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로 뭐가 있어요? 네가 나중에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원칙은 무효인데 근데 허가를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유효는 아니지만 무효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보다 유동적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허가 불허가 결정 날 때까지는 이 계약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는 뜻이죠. 나중에 허가 나면 얘는 계약시로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 불허가 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보통 중도금 치기 전에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허가 나면 중도금 치고 잔금 치고 가면 되고 불허가 나면 허가가 무효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원상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허가구역의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뭔 뜻이에요? 허가구역인데 여러분이 허가가 나기 전에 토지를 파는데 잔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5월 25일 날 토지거래 허가하고 토지를 파는 잔금 날짜 이날이에요. 자, 원래 여러분 양도일은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죠. 토지. 그럼 얘는 원래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5월 말부터 2개월인가 7월 31일까지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얘가 허가구역인데 이 당시 허가가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아직 안 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수임 됐다가 여기서 허가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뭐가 나버리면 불허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계약 전체가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국세청에서 양도세 받아놨다가 여기서 불허가 나버리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미리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뭐가 나면 만약에 6월 1일에 허가 났다. 그러면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세금 내시고, 만약에 불허가 나면 나는 세금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니네끼리 원상회복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양도일 그러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8월 31일까지 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이때 허가 나고 잔금 이날 줬어요.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몇 월 며칠까지? 5월 25일 허가 났어요. 그리고 잔금은 6월 1일 날 줬어요. 그럼 얘는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요? 8월 31일, 7월 31일. 그죠? 안 보여요? 8월 31일까지. 8월 31일. 이 허가일 그러면 안 돼요. 자, 원래는요, 둘 다 이날 이겨요, 이날. 둘 다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걸로 안 갔어요? 위에 것. 허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불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간 거고, 여기는 이날인데 그 전에 이미 허가 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은 유효가 됐죠. 그러니까 어때? 정상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대충 읽고 무조건 허가일 그러면 안 되고요.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 그러면 되고,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둘 다 8월 31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허가 공약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보증이 나온다. 부담보증이요. 우리 부담보증 채무인색은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왜 우리 부담보증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거, 얘가 10억인데 여기 저당권 3억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그죠? 그럼 아까 채무 부담분 얘를 뭘로 본다는 거야?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하고, 여기는 7억은 뭘로 봐? 증여로 봐서 뭘 해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때 그러면 이 양도세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냐 그 얘기인데, 원래는 2개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개월이에요. 요것만. 왜요? 이게 부동산 하나인데 세금을 2개 내죠.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요. 둘 다 국세예요. 세무서다 내는 거야. 근데 증여세가 원래 신고기한이 3개월이에요. 증여세가. 증여 받은 날에 속한 달에 맞죠? 3개월. 그러면 얘는 3개월, 얘는 2개월. 날짜가 안 맞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양도세 예정 신고를 이걸 3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3개월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3개월인 거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얘만 3개월. 얘가 2016년인가 7년에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문제 지문에 부담보증 시 양도로 보는 분에게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도 3개월 안에서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3개월이고 나머지는 2개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얘기와 나머지는 부끄럽습니다. 주식은 뭐 반기 말부터 2개월. 그런데 얘네들은 정답으로 되진 않습니다.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파상 이런 건 뭐 예정식 안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자, 그러면 거기 교재 377페이지. 여기 보시면 양도세 과표 예정 신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토건북이 나오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대. 그러면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뭐 반기별로 갑니다. 반기 말부터 2개월, 6개월 단위죠. 동그라미 3번이 조심해야 되죠. 부담보증의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예정신고 하는데 손해보고 팔았어요. 손해보고. 그럼 예정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손해보고 팔면 세금을 안 내죠? 그럼 예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그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돈 낼 게 있건 없건 무조건 뭐는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돼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 손해보고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라고? 본인 얘기잖아. 지금 내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나 손해봤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인정해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손해봤으면 증거를 갖춰서 나한테 신고를 해라. 이것도 되게 잘 나옵니다. 작년에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냐? 혼자.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잖아. 근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어? 혼자 소설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신고는 하여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붙잖아요. 근데 얘는 예정신고도 있고 뭐도 있어요?
확정 신고도 있잖아요. 양도세는 그죠? 그럼 예정 신고 안 하면 2달 안에 가산세 붙을까? 부과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팔았어요? 그러면 5월 말까지 예정 신고 하셔야 되죠. 안 했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된다? 당연히 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아직도 안 낸다고 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안 낸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 큰일 납니다. 이런 의무 규정이에요. 그죠? 2달 안에 안 하시면 뭐 내야 돼?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교재 다시 보시면 그 양도를 이번에 양도세 과표 예정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 한다? 적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 신고를 하는 얘기죠. 그랬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요. 그 5번에 보면 있잖아요. 얘도 가산세 당연히 부과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 379페이지 확정신고 나오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확정신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정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예요? 신고는 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냥 읽어보세요. 예정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수시 부가세액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미 그 전에 미리 부과돼서 낸 돈이 있다는 얘기죠. 세금. 그죠? 그러면 나중에 예정 신고할 때 요거 지금 낸 돈도 낸 돈 어떻게 돼? 빼고 나머지만 내야지. 한마디로 선불로 준 게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나중에 낼 때는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수시 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뭐한다? 얘를 빼고 나머지만 당연히 내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 내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 지문이. 그죠? 그랬고. 그다음에 예정신고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세 당연히 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랬고. 확정신고는 1년 단위로 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나요? 내가 예정신고를 했어. 그럼 내년 5월 달에 또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내가 신고 돈 냈는데 내년 5월 때 똑같은 걸 2번 가서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미 돈 내고 끝났는데. 그죠? 근데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몇 년 전에도 정답으로 출제됐고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1월 달에 여러분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팔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같은 연도에 또 누진 대상을 또 팔았어요. 이렇게 팔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신고한 거죠? 둘 다 예정 신고를 했어. 근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일 연도에 2번 이상 예정 신고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 두 번째 2회차부터는 신고를 어떻게 한다? 그 앞에서 낸 이 양도소득 금액을 두 개를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5월 달에 신고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 앞에서 2억 원에다가 누진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요 앞에 낸 거 있죠? 1월 달에 낸 거. 이거 빼고 나머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법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1월 달에 1억 예정 신고하고 5월 달에 따로 1억으로 예정 신고를 한 거지. 그럼 이 사람 예정 신고 맞죠? 하지만 얘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지문이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그거죠.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 지문이. 그거 잘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2020년 12월 달에 잔금을 주고 2021년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가 났어. 허가 구역인데.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신고.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 예정신고. 그죠? 그 똑같은 거잖아. 허가가 났어.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니까 3월 31일. 얘 만약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연도니까 언제? 2022년이죠. 이해가시죠?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379페이지 확정신고 나오죠. 그 1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렇죠?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놓고 가로 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허가구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그러니까 얘가 21년도에 허가 났으니까 확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니까 2021년으로 가는 뜻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과표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어도 뭐래라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이 그겁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억 렌티그 있죠. 그 세 개는 뭐해라?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중에 기억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다른 건 밑에 나온 적이 없고 계속 기억만 나와요. 지금 한 거죠. 당연연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뭐래라? 합정신고를 하셔라.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들이니까 뭐 문제 풀면 여기서 내용 막 틀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 한두 문제 풀면 다 나옵니다. 내용상으로. 그죠? 자, 이건 이제 작년 31회 때 출제된 지문입니다. 실제로. 그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리 속한 달의 발일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한다. 맞나요? 맞죠? 부담부 증여 3개월이랬잖아요. 그죠? 이게 나왔죠? 맞고. 얘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세금 계산은 세금 감면액을 빼고 그 다음 보세요.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X? X죠. 공제해야죠. 낸 거는 빼줘야 상식적인 얘기잖아. 돈 내는데 또 내라 그럼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죠. 지금 누진세를 2번 이상 풀면 반드시 빼라.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익이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라 신고는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작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내용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막 문제가 뭐 되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냥 지금 방금 듣고 나서 예를 들면 이 난이도는 없어 보이죠. 그냥 충분히 풀 수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래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긴장도 하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자꾸 자기가 기억을 못 하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어려운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 6과목 중에 어려운 과목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줘. 그건 익숙하지 않은 거라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 봐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봐가지고 익숙해지질 않아요. 수없이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이게 왕도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몇 번 보고 좀 익숙해지면 말아버려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공부를 죽으니까 다 외웠는데 일주일 있다가 보면 생각 안 나요. 손 놔버리면 일주일, 2주 지나자요?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보는 거야. 눈으로도 봐야 돼. 계속 기억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 처음 나면 엄마가 애를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눈 바득 떠가지고 이제 눈 세상 아무것도 안 보는데 누가 막 귀에서 계속 세뇌교육 뭐라 그래. 엄마. 그 소리를 귀에 딱 피가 나도록 들어 막. 계속 애가 누워가지고. 그거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춤에서 계속 틈만 나고 엄마. 애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아이 했더니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얘가 짜증나가지고 한 거야. 미치겠네. 했더니 엄마라고 했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해. 그 막 더 시켜.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이제 엄마랑 확실히 하라고. 애가 그걸 얼마나 듣겠어. 수도 없이 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걔가 평생 우리가 엄마 소리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 뜨자마자 들은 소리가 그건데. 근데 좀 지나가 누가 그래. 또 누가 와서 또 뭐래. 이번에 아빠라고 해보래. 미쳐버리는 거. 애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요. 피곤해. 그러니까 애가 맨날 자는 거야. 애는 맨날 자잖아. 먹고 자고 하잖아. 왜 그래? 눈 뜨고 있으면 피곤한 거야. 왜 계속 누가 뭘 얘기해. 그때 또 할아버지가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라고 그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 애가 이제 아유 세상 귀찮으니까 자버리는 거야. 그 배고플 때만 일어나 밥 먹고 얼른 또 자버려. 또 뭐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공부도 똑같아. 다 똑같아요.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보면 별거 없어. 근데 여러분 양심이죠. 안 보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이 과목이 어떻네 저쩌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쟤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저도 학원 다니고. 근데 똑같아요. 저도 입장이 똑같은 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그밖에 없더라고. 반복밖에. 해보니까 돼요. 계속 보는 거요. 처음에는 짜증나지. 그냥 보는 게 그냥 지가 뭐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럼 그 단계 딱 넘어서면 한 끝도 아니에요. 그죠? 난이도는 이렇다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근데 난이도라는 건 본인이 정하는 거야. 그죠? 난이도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뭐 지금 보실 거고요. 납세지는 뭐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그죠? 자, 이제 분납을 보겠습니다. 거기 380페이지. 분납은 우리 뭐 앞전에 그 재산세 할 때도 했고요. 종부세 할 때 했죠. 개념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건데, 자, 양도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납은 절대 안 돼요. 뭐만 돼? 분납만 돼. 분납. 물납은 재산세만 되고, 분납은 됩니다. 예. 그렇죠? 분납. 자, 기준금액이 있어요. 이런 분납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걸 외웠는데, 얘가 나왔어요. 이게. 뭐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둘 다 분납이 가능하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정신고는 분납할 수 없고 확정신고 시만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 근데 이제 우리는 대충 읽은 거죠. 대충 읽고 분납된다. 맞았어. 이렇게 한 거지. 둘 다 됩니다. 왜냐면 확정신고만 분납해야 된다 치면 아까 우리 예정신고 하면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확정신고를 안 해. 나는 예정신고만 해. 그럼 나는 분납 못 하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초과.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이고 재산세, 양도세는 전부 다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이거죠. 얼마를 분납할 수 있느냐 이거라죠. 자, 요 앞에 2,000을 어떻게 정한다 했어요? 요 기준인 1,000만 원 초과가 분납이니까 이걸 2배로 잡는다 했죠. 2배. 그러니까 얼마? 2,000에서 이하 초과로 나온다. 그죠?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면 요 기준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1,000 초과 금액 그렇고 초과라고 하면 무조건 나온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세 할 때도 마찬가지 종부세 할 때도 종부세가 250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걔는 뭐라고 했어요? 500만 원 2배니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그래서 500 이하일 때는 걔는 250이 기준이니까 250 초과 금액. 그다음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요게 나중에 분납 기간, 그죠? 그러니까 신고납부하고 여기 분납 기간, 요 기간 내 나중에 내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죠? 그럼 만약에 1,600 나왔다. 그럼 요때 분납 기간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600이면 2,000 이하니까 1,000 초과 금액인 얼마? 6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라 했잖아요. 그죠? 3,600 나왔다. 그럼 2,000 초과니까 100분의 50 이하. 반절까지니까 얼마? 1,800만 원까지. 그런 의미라겠죠. 원래는 그렇게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죠. 복잡하게 안 나오고 2,000을 초과할 때는 그 세기 2,000 초과니까 얼마? 무조건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2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하여튼 여러분 재산세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초과 나고 나오죠. 얼마 초과하면 무조건 얼마야? 100분의 50 이하. 딱 반절까지예요. 무조건 초과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럼 맞는 얘기죠.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질문입니다. 보시면 되죠. 교재는 380페이지에 거기 양도세 분할납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1,000 초과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러니까 거기 혹시 모르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둘 다 된다는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하나만 된다 그러면 안 되고 1,000 초과되면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세액은 2,000 이하면 1,000 초과,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정신고 좀 분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산세. 가산세는 그 책 교재 볼 거 없고요. 이거 듣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다른 얘기죠? 신고를 안 했을 때도 가산세 나고 납부를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죠? 근데 신고 안 하면 일반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했죠. 써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된다 했어요. 부정자 들어가면 다 얼마? 그죠? 너도 한번 죽어봐라. 세금으로 죽어봐라.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걸리면 죽는다. 죽을 사자 40%라겠죠? 그런데 일반의 뜻은 뭐예요? 고의성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반 과소
무신고. 무신고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의 반절 20% 내고 너는 과소는 신고를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댔어요? 요거 반절인 10%에서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부정은 과소건 무신고건 둘 다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했죠.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에 둘 다 주고 몇 프로?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안 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안 낸 것도 가산세 붙습니다. 하루에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10만 원 빌렸으면 하루에 25원씩 붙는다면 사채이자 월세 저거 붙듯이 일수 붙듯이 붙는 거예요. 일수죠. 그죠? 예. 100만 원이면 250만 원, 1000만 원이면 2,500원씩 일수 찍는 거예요. 그 이자로만 원금 놔두고 이자만. 그죠? 매일같이.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는 이것도 있는 거예요. 납세 고지 후 미납부라고 돼 있죠. 이 무슨 얘기예요? 납세 고지라는 게 뭐야?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금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원금에다가 가산세 붙죠. 해서 얘가 징수 방법이 뭐예요? 네. 보통 징수예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해서 가산세 추가되면 고지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안 냈어. 그죠? 오늘 고지 나왔어. 근데 오늘까지 내야 돼. 그럼 오늘도 돈을 안 내고 지나버렸어. 그럼 내일 딱 하잖아요. 그럼 일단 3% 붙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날짜 지나면 1일 10만 분의 20을 두 개를 플러스 하는 거야. 그러면 요 3%는 언제만 붙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내면. 그럼 여러분이 고지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 돈 낼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3%는 안 내고 뭐만 내면 돼? 1일 10만 분의 25 요것만 내시면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문상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면요? 납세 고지 후 미납부 그러면 얘는 몇 프로? 3% 붙고 그렇지 않으면 1일 10만 분의 25로 가서 이름이 뭐라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죠? 지방세하고 좀 다르다고. 지방세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겠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럽니다. 지방세는. 근데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 내년부터는 지방세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뀝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근데 용어는 구분하셔야 돼요. 취등록세 문제 푸는데 만약에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럼 틀립니다. 그죠? 그럼 안 되고 국세 푸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럼 안 되고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냥 뭐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부가세는 우리가 배우는 거 부가세 두 개밖에 없다겠죠? 뭐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습니다. 두 개만 부가세, 나머지는 부가세 없어요. 얘는 그래서 감면의 경우에 농특세가 붙습니다. 만약에 양도세 혹시 내부신 분 이거 했었죠? 돈 내가 양도세 1억 나왔어. 양도 1억을 내야 되죠? 그럼 이것만 내나요? 여기 또 냅니다. 뭐? 이런 걸 냅니다. 양도세 1억이 나오면 그 1억에다가 뭘 내요? 지방소득세 10%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X라겠죠. 부가세 아니라겠잖아요. 우리 부가세 두 개밖에 안 배운다니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 두 개만 부가세라니까요. 나머지 부가세 아니에요. 같은 종씨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얘는 부가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건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틀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그럼 틀립니다.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부가세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감면은 잘 안 내는데 뭔 얘기냐면 세금을 깎아줬어. 양도세 1억인데 감면 대상이야 내가 1억. 그럼 세금 1억은 안 내죠. 근데 뭐는 내야 된다는 거야? 부가세로 농어촌 특별세 2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걷겠다는 거야? 부가세는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양도세 1억인데 감면 받았어. 그럼 나 세금 하나도 안 내. 이러면 안 돼요. 비과세는 안 내요. 비과세 아무것도 안 내죠. 근데 감면은 세금은 깎아줬어. 근데 그 금액에 20% 농특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 현업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옛날에 보면 특례 규정에 보면 언제 24가족 몇 년 안에 팔면 뭐 양도세 100% 감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해당집을 팔았어.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 100% 감면 대상인데 세금 하나는 안 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말을 하지 말든가. 그냥 감면 이내에 하는 건 괜찮아. 세금 아무것도 안 내. 그러면 안 되고
말할 건 뭐라고 해야 돼, 양도세는. 아, 그럼 양도세는 이거 전액 안 내시는데 대신 뭐는 내셔야 돼? 아, 부가세, 농특세 20% 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모르면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뭐 얘기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세금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얘기하더라도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두리뭉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뒤에다가 마지막에 또 뭐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알아보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꼭 해야지. 막 자신감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개업자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잘못되면 자기 물어줘야 돼.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교재는 뭐 거기 가사는 쭉 나오는데 교재 읽을 필요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런 건 뭐 내지도 않아요. 지문상으로. 그죠? 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뒤로 가서 389페이지 가면 거기 양도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389페이지 맨 밑에 부가세, 뭐 지방소득세 낸다 어쩌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비과세. 얘는 뭐 지금 안 할 거고. 부가세는 이렇게 냈죠? 우리가 전에 많이 했던 거죠.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국세, 지방세 구분해가지고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얘는 국세니까 국세 갖다 붙이고 여기만 조심하라 했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뭐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만 10%고 나머지 몽땅 다 20%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얘만 10%다.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부터 드신 분이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만 4-5번 더, 5번, 6번 했을 거예요, 지금. 할 때마다 나오죠. 취득세 할 때, 등록세 할 때, 양도세 할 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라니까? 똑같은 얘기를 막 수십 번 한다니까, 수업 시간에 수십 번. 그죠? 근데도 여러분 똑같은 걸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 이거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 거, 눈만 뜨고, 이렇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 들어가진 않아. 눈만 뜨고 있는 거, 눈만. 오늘 토요일인데, 아이고. 고생 많았다. 오늘 일주일 다 갔네. 이제 오늘 푹 쉬고 있다가 저녁 때 한 잔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먹지? 막 속으로 지금 그 생각 있는 거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다. 전부쳐서 막걸리를 먹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지금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얼른 끝나고 점심 먹고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스케줄 오늘 뭘 해야 돼? 민법 해야 되나? 이래야 되는 거지. 한 것도 없는데 막 일주일 고생했다고 내일하고 푹 쉬어야 된대. 언제 맨날 쉬어 맨날. 평상시도 쉬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 지금도 출퇴근하잖아. 아직 출퇴근하죠?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푹 쉬었다 그다음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일주일 내내 출퇴근. 그 시험은 떨어져요. 그렇게 출퇴근하시면 뭘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 비과세 나오죠. 비과세. 비과세는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고. 그죠? 그래서 비과세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이다. 보시고 1번하고 4번은 제목만 하시면 돼요. 1번 파산 선고 처분 소득. 얘는 제목만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은 주로 2번하고 3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4번은 자 이것만 설명하고 쉽게요. 지적공보상 이거 있죠?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요. 여기도 나오고 사실은 필요경비도 나옵니다. 이 조정금 얘기가.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땅이 있다.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지적 제주서라는 게 있어. 여러분 지적 제주서가 뭐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측량을 다시 해요. 지금 우리 원래가 종이 지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적도가 그죠? 근데 그 일제 시대 때 만든 측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측량이 엉터리 돼가지고 막 네 땅 내 땅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걸 전산하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땅 위치가 막 바뀌어요. 예를 들면 갑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멋있게 딱 반씩 돼 있었어요. 그리고 100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측량을 했더니 이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돼 있어?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 20평이 원래 을 건 거야. 을 건데 그동안 누구 거로 돼 있어? 갑 거로 지적도상 돼 있는 거야. 측량이. 그죠? 근데 다시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원래 을 거니까 얘한테 주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이 갑 입장이면 갑이 지금 이거를 본인이 측량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죄가 없어. 왜? 자기는 원래 살 때 지적도 있는 거 보고 그냥 산 거 아니야. 그리고 매매를 했는데 이 집 와서 이거 얘 거니까 그냥 주래. 저 같아서 안 주죠. 장난하냐? 이걸 왜 줘? 내 잘못 아닌데. 그죠? 당연히 안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땅은 줘야 돼. 왜? 얘께 맞으니까. 하지만 그냥은 못 주지. 뭘 주란 얘기야? 돈을 주란 얘기지.
돈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면서 조정하면서 이걸 돈을 주는 거예요. 땅을 조정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 말 그대로 조정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조정금이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이 갑은요, 3천만 원을 받아야 지가 내야 돼요. 갑. 받아야지. 이런 거 헷갈려. 지금 보면 제가 줘야 되는 겨, 받아야 되는 겨. 얘는 땅이 줄었잖아, 20평이. 그죠? 그러니까 갑은 받아야지. 돈을 쉽게 줄었으니까. 을은 지 땅이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돈을 내야 되는 거지. 그 얘는 조정금을 얘는 받는다 그러고요. 얘는 조정금을 지급한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 결론은. 이 돈은 주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는 얘들이 사고 판 거 아니죠. 왜? 원래 얘 거야. 그래서 지적도상만 얘 걸로 바뀐 거지 실제로 돈을 주고 파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주고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 주고 받은 돈은 뭐다? 양도세 계산할 때 없는 걸로 치겠다는 거.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 아예. 그러면 얘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원래는 양도한 거잖아. 근데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시죠? 그럼 얘 있죠, 얘. 얘는 이거 3천만 원 주고 산 거잖아, 어쨌든. 그럼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120평을 팔 때, 요거 살 때 원래 2억 주고 샀어요? 그럼 여기 3천만 원 줬죠? 그럼 나중에, 그럼 토탈 2억 3천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 경비를 빼주잖아요, 얘는. 취득가액. 그럼 이 3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팔은 애도 돈을 받았는데 양도세 과세 안 하고 얘는 돈을 주고 취득을 했지만 이건 원래 그냥 처음부터 있는 걸로 보니까 돈은 주고 취득했지만 나중에 팔 때 얘가 팔 때 요 3천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즉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결론은 과세도 안 하고 경비를 인정 안 한다는 거. 돈만 주고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지. 혹시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조정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양도세 파트 나왔다. 그럼 세금 안 낸다. 없는 걸로 치니까 안 낸다. 그러면 되고 필요경비 파트에 나오면 경비로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없는 걸로 치니까. 시험에 뭐라고 해? 이때 지급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없는 걸로 친다.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1주택 피죠? 여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